이제 2회차만 남은 재벌집 막내 아들의 결말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진도준은 죽는다. 그러나 죽지 않았다. 진도준은 알고 있습니다. 원래 진도준은 죽었고 윤현우도 죽는다는 것을요. 어쩌면 진도준이 죽은 해도 기억이 났을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 소개에 보면 진도준의 나이가 11세에서 20대 후반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3년에 진도준이 27세이고 20대 후반이라 하면 28세 또는 29세를 말하는 것이니 곧 진도준은 죽습니다. 그러면 누가 죽였을까요? 진영기입니다. 진영기는 재벌가 장남이지만 능력도 배포도 수냥을 이어받기엔 부족한 인물입니다. 진양철 밑에서 주눅 들고 따라주지 않는 머리 때문에 열등감이 크죠. 그런 진영기에게 진도준의 존재는 매우 위협적입니다. 진화영과 진동기를 차례로 쳐내고 자신의 목을 옥조여 오는 진도준. 순양의 총수 자리를 사는 거라며 진동기에게서 담보로 받은 순양물산 2%를 1조 6천억에 팔았으면서 갑자기 자신이 순양물산의 최대 주주라며 오네요.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하면 확 돌 것 같습니다. 자신이 순양의 후계자 자리를 뺏긴다면 아들인 진성준에게 순양을 물려줄 수도 없습니다. 진도준의 죽음은 사고로 위장될 것입니다. 그런데 진도준은 이미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러나 흐르는 물줄기를 바꿔본 경험도 있는 진도준입니다. 진영기의 계획을 예상하고 죽어줍니다. 물론 진도준의 시체는 찾을 수 없죠.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종이 될 것입니다. 진도준은 실종되기 전 어쩌면 비밀리에 서민영과 언약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화에서 서민영이 검은 옷만 입고 다녀서 저승사자라 불리잖아요. 서민영에게 그 옷은 상복일 수도 있습니다. 진도준의 죽음에 진씨 일가가 관련되어 있다고 강력히 믿기 때문에 순양과 관련되기만 하면 파고들죠. 혹시라도 그 단서가 될 만한 작은 실마리라도 찾고자 하는 마음에서요. 서민영의 수사는 개인적인 악연이 맞습니다. 이 피록을 끈질기게 수사하려 했던 것도 진도준에 대한 살해교사였기 때문이라고 진도준에게 말한 적도 있잖아요. 그리고 진도준은 현재인 2022년에 다시 등장할 것 같습니다. 분명 결말은 진도준이 순양을 차지하고 정심제에서도 살게 됩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오프닝을 보세요. 한 중년의 남자가 뒷짐을 지고 진씨 일가의 사진을 보며 등지고 있잖아요. 중년의 진도준이 정심제에서 사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50대는 넘어 보여요. 단정하게 넘긴 머리이지만 흰 머리가 보입니다. 진씨 일가들만 있는 사진 속에 서민영도 있는 것을 보면 다시 등장한 진도준과 결혼할 것 같습니다. 진성준의 몰락. 1화에서의 진성준은 14화까지 보여준 진성준의 모습보다 정신이 많이 피폐해 보입니다. 물고기를 보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찌 보면 미친 것처럼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다 폭력성을 보이며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14화까지는 진성준이 그런 모습은 아니었잖아요. 뭔가 큰 충격적인 일을 겪은 것 같습니다. 14화까지의 진성준이 착한 재벌 3세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극악무도한 사람은 아닙니다. 진도준과 머리 싸움을 하면서 승계 경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진도준이 죽습니다. 살해 가능성을 의심하긴 했겠지만 사고라고 생각하고 잊고 싶었을 것입니다. 진도준이 자신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있다는 것은 진성준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순양의 승계자 자리를 뺏길 위기에서 진도준의 사망에 안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을 알게 됩니다. 진영기가 진도준을 죽였다는 것을요. 자신도 진도준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든 적도 있었지만 실천하지는 못했죠. 진영기가 진도준을 죽였다는 것은 어쩌면 실력으로는 진도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고 이것이 진성준의 숨겨진 열등감을 폭발시킵니다. 아버지인 진영기도 자신을 믿지 못한 것이니까요. 자존심의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하지만 자기 손으로 아무것도 만들어낸 것이 없는 진성준에게 그런 자존심마저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진예준이 진양철 흉상 제막식 직전에 진성준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진동기가 딸에게 비밀이라면서 슬쩍 알려줬겠죠. 일부러 진성준의 멘탈을 깨뜨리려 제막식 직전에 알려준 것입니다. 아직도 여기는 후계자 싸움이 진행 중이네요. 그러니까 진성준이 담화문을 발표하러 오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잖아요. 순양 마이크로 비자금을 자신이 가져도 되냐고 진성준에게 말할 때도 조금 이상하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보면 단지 비자금의 존재만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진성준의 치명적인 약점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진영기의 약점이 바로 진성준의 약점이 될 테니까요. 진영기는 의식 없이 병원에 입원한 상태이고 진성준은 정신을 차리고 차분해집니다. 어차피 자신이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죄는 진영기가 죽으면서 가져가면 무칠일입니다. 자신은 새로운 순양의 승계자로서 깨끗한 차세대 사업가의 이미지로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걸림돌이 있습니다. 진영기가 쓰러지는 순간에 자신이 같이 있던 것을 본 윤현우. 비자금의 존재를 알고 있는 윤현우. 비자금을 찾아오는 데까지는 윤현우가 필요하지만 그 이후는 그 존재가 불편합니다. 윤현우는 진영기의 오른팔이라고 사원들이 불렀었죠. 윤현우와 김주련은 다 진영기의 사람이지 자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을 제거하고 신대리를 자신의 사람으로 삼으면서 마름들의 세대 교체를 하는 거죠. 윤현우는 어떻게 될까요? 진도준이 알려줄까요? 피하라고. 윤현우가 죽었기 때문에 진도준이 있는 거죠. 윤현우와 진도준의 삶 중에서 택하라고 하면 아마도 진도준을 택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윤현우는 그대로 죽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겠네요. 순양 마이크로 비자금. 그런데 순양 마이크로 비자금이 왜 기조본 서류들 속에서 발견이 됐을까요? 이양재가 진도준에게 전해줄 때도 은행 금고에 고이 모셨던 것을 그 중요한 서류가 왜 기조본 서류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순양 마이크로 비자금의 존재를 김주련도 알고 있었던 것 같죠? 진양철은 진도준에게 순양 마이크로의 비자금을 남겨주었습니다. 자신의 뒤를 이어 순양의 주인에게 주려고 꽤 오랫동안 공들여 준비한 것을 진도준에게 준 것은 진도준을 승계자로 확실히 인정한 거죠. 이 비자금의 존재를 이양재가 진영기에게 알려줄 것 같습니다. 진영기는 이 사실을 알고 정말로 격분을 합니다. 순양물산의 최대 주주이면서 진양철이 인정한 승계자. 진도준을 죽이지 않고는 자신이 살 수가 없을 지경이 되겠죠. 이양재가 진영기에게 비자금의 존재를 알려준 것은 진도준의 계획입니다. 이양재가 그 계획에 조력한 것이죠. 그리고 기조본 서류에 순양 마이크로 비자금 서류를 슬쩍 넣어둔 것도 진도준입니다. 진도준이 은행금고에서 꺼냈던 노란 봉투 그대로잖아요. 진영기는 그 비자금의 존재만 알고 이양재에게 비자금을 모은 노하우를 배워서 그대로 김주련에게 같은 방식으로 비자금을 계속 만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일화에서 윤현우가 말하기 순양의 자산이 계속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윤현우가 찾은 돈은 6억 달러이지만 진도준이 처음 받았을 때 비자금이 얼마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진도준을 죽이고 이양재를 통해 비자금을 받아 계속 돈을 불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진도준의 설계입니다. 그 돈이 미끼인 거죠. 윤현우를 죽이고 찾아온 비자금은 진성준 손에 들어갑니다. 진화영이 서민영에게 이 비자금 관련 녹음을 들려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서민영의 수사로 진성준은 비자금 관련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주식 폭락으로 주주들의 비난 속에서 순양의 후계자 자리를 내줘야만 할 것입니다. 이때 다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타난 진도준이 폭락한 주식을 다시 수습하며 순양의 승계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고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진도준이 그렇게 오랫동안 가족들조차도 모르게 실종 상태로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을 바뀌기 위해 필요한 시간들이지 않을까 하는 저의 뇌피셜이었습니다. 과연 작가님께서 어떻게 마지막 2화를 장식하실지 미리 감탄할 준비를 하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